네, 안녕하세요. 민준식입니다. 우리 계절이 바뀌면서 그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죠. 시간 참 빠르다. 자, 우리 점포 운영을 하면서 시간은 어떤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점포들은 제한된 시간조차도 활용을 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마트를 이용하는데 10시 이후에 가면 싸다. 그죠? 그래서 10시 이후에 원래는 손님들이 잘 안 가는 시간인데 워낙 싸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요. 오히려 그때 손님이 많습니다.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죠? 그 시간대에는 매출이 올라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안 오릅니다. 특히 이제 저녁 시간을 주로 하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4시부터 6시는 사실은 비수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4시에 입장하는 고객들은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 쪼개요. 예를 들어서 몇 시, 오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런 가격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알리기가 좀 쉬워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렴함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낭비를 줄인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일본의 어떤 유명한 고깃집을 한번 갔어요. 거기는 매장이 1,400개가 있답니다. 엄청 큰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이런 직원이 이제 메뉴를 제공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시간대에 방문하신 고객은요. 2,000엔을 내면 저희 메뉴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수기,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시간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업에 대한 매출을 올리고 또 영업 피크 타임 때는 거기에 따른 매출을 올리는 이런 전략이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전략은 바로 오감 전략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점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횟집을 가는데 생선 비린내가 탁 난다. 어떻겠어요? 좀 가고 싶지 않겠죠? 지하 점포를 내려가는데 좀 지하에 좀 습한 향이 난다. 어떻겠어요? 나오고 싶어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많은 점포 운영자분들이 이 오감 전략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POP 광고물, 그 다음에 향으로 느껴지는 그 후각적인 효과,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장실은 외식업에 있어서 주방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주방도 깨끗하겠구나라는 연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을 때 아주 은은한 커피 향이 쫙 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그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로마 테라피 그 향이 난다든가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고 그 점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후각적인 효과입니다. 또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고요. 또 감각적인 효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이태리아 레스토랑입니다. 그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가 이제 피자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되게 치즈 가루도 뿌려서 드시나요? 예. 근데 거기는 누가 뿌리냐면 직원이 직접 보는 앞에서 딱 컵을 잡고 와 이렇게 뿌립니다. 무슨 효과예요? 시각적인 효과예요. 신기하잖아요. 기분 좋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익사이팅한 요소도 주는 그런 시각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점포다. 매출이 잘 노출이 안 되는 점포다. 그러면 우리 그 점포를 찾아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층에다가 동영상을 틀어주게 한다든가 또 음식점에 대한 그 상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어떤 그 스시집을 갔어요. 요즘 스시집 많잖아요. 맛은 제법 있는데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스시집은 스시집다운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스시 사진도 있고 바다와 관련된 것도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더 맛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고객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오감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손으로 만지게 한다. 그다음에 시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쇼핑을 가면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끌고 다니시잖아요. 시식 코너 있죠? 예. 그거 왜 해요? 시식하게 하는 거죠. 예. 무료로 시식하게 하고 맛있으면 사가시라. 뭐예요? 고객을 유혹하는 거죠. 바로 이런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시식하는 그런 게 바로 오감 마케팅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음악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이 다 틀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즈를 좋아한다. 그럼 재즈에 맞는 그 음식점 컨셉이 있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이태리아 레스토랑을 딱 갔는데 거기 최신 유행가가 막 나온다. 그럼 어떻겠어요? 뭔가 안 어울리겠죠. 예. 음악이 중요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일으키고 또 뭐예요? 추억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요즘 영화 중에 뭐 그 옛날 그 영화 음악을 테마로 한 영화도 있듯이 이렇게 추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를 운영할 때 BGM, 뮤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이. 아시겠죠? 이 음악을 적정하게 잘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20대가 주로 우리 점포를 방문한다 그러면 20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음악을 연출해 주시고 주로 우리 고객은 40대야 아니면 50대야 그러면 40, 50대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한번 좀 틀어주시고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악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음악을 통한 마케팅입니다. 또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테마가 있는 것도 좋겠죠. 테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음식점이 있어요. 일본에 한국 삼겹살집이 대박이 나는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집은요. 1층에 있지 않어요. 2층에 있어요. 2층에. 근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한국 분들이 아니에요. 주로 일본 20대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 30분 정도 줄을 섰다가 들어가서 먹었는데 아주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컨셉의 삼겹살집입니다.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메뉴 하나가 다 돈이 붙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서비스, 공짜. 일단 그게 일단 먹혔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 대장금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이나 우리 교포분들이 아주 신나게 서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기 삼겹살 드시고 나서 밥 볶아 먹죠. 예, 그거를 막 볶아주면서 뭐를 하냐면 쇼를 합니다. 예, 과일도 돌리고 찌개도 돌리고 하면서 막 볶아줘요. 그거에 일본 고객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물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점포 하나하나에 고객들의 시선, 그죠?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활용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객을 열광시키는 8가지 전략 기억나시죠? 뭐 온리 전략 기억나시죠? 네트워크 전략 기억나시죠? 예, 조금 전에 한 오감 전략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 8가지 전략을 다 하기에는 우리 점포의 체력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2가지나 3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쪽에는 자신 있어. 그러면 네트워크 쪽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온리 전략을 같이 한번 결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점포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의 자질, 그죠? 그다음에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공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강화시키는 7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인트 1은 고객이고 포인트 2는 운영력, 사원, 프로세스, 환경, 상품, 수치 요거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돼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가지 전략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점포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욕심을 내서 나는 8가지 다 하면 성공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2-3가지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고객입니다. 자, 고객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제가 미스터리 쇼핑 기법도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해요? 줄이고 차단하는 게 바로 미스터리 쇼핑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객은 점포를 운영하거나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반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에 대한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를 듣는 방법,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 고객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접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자, 고객 조사는 쉽게 말해서 미스터리 쇼핑 혹은 설문지, 앙케이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파악해야죠. 그게 바로 마케팅 리서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냉장고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냉장고가 주부님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냉장고 개발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게 바로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고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점포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손님은 오면 저 음식을 매콤하게 해달래. 저 손님이 오면 싱거운 거를 좋아해. 저 손님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 옷을 즐겨 입어. 이 손님은 초록색 옷을 즐겨 입어. 이런 식으로 고객의 취향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성공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고객 접점. 아까 MOT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하신 분 혹은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떤 식의 사고를 하냐면 나를 정점으로 두고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전략을 짜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현장에 적용을 해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되냐면 고객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제는 고객이 우리한테 한 발, 두 발 다가온다는 겁니다. 고객이 떠나가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객이 우리 안 찾아주면 그죠? 우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뭐 한번 시트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고객들이 뭐 어떻게 매출을 일으켜줬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고객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운영력. 점포를 운영하는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어떤 대박 점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포의 성공 요인이 뭔지를 미스터리 샤파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점포는 이것 서비스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 이 점포는 이 메뉴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점포마다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되게 보면요. 그 성공하는 점포 운영자들을 만나보면요. 꼭 점포에만 안주하고 있질 않아요. 요즘 뭐 교육도 받으러 다니시고 뭐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받고 직원 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고 심지어는 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뭐 남도 음식 문화 탐험도 가고 뭐 박람회 같은 데도 일본에 있는 박람회, 홍콩 박람회 이런 데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그거를 나의 점포에 반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점포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경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강하고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더를 우리가 군대는 아니지만 레이더를 계속 돌려야 돼요. 두두두두 해갖고 여기는 어떤 게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다른 점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고객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자극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포를 운영할 때 어떤 거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바로 고객에 대한 일관성.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남녀 간에도 사랑이 식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고객과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어떤 각오로 했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근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일본의 어떤 시상 제도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일본에는 외식 경영 대상이라는 그런 시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 시상을 받은 점포의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점포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경영 목표가 있어요.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자. 음식점인데요. 경영 목표가 부모님께 효도하자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직원들이 이 점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리킨답니다. 왜? 그러면 탈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점포에는 그 직원들이 인터넷에다 글을 올려요. 내가 이 점포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님과 싸우고 뭐 한때 가출도 했었지만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뭐를 느꼈냐?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장님이 우리가 흔히 생일자 파티 때 그 직원 생일을 축하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일 언제야? 집 주소 어떻게 돼?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요. 그럼 부모님 깜짝 놀라지죠? 왜? 왠지 모르는 데서 생일 선물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면 저희 사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 직원은 뭘 느끼겠어요?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즐겁게 일합니다. 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요. 경영 목표가 뭐냐면 인사와 청소로 사회를 밝게 만들자가 한 음식점의 경영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매출 올리자. 이게 아니에요. 인사 잘하자. 청소 잘하자. 이게 그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점포가 들어가는 주변에는 항상 청소가 잘 돼 있어요. 네, 직원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행인들을 만나도 항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외식 경영 대상에 선정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점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일관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고객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객에는 두 가지 고객이 있어요.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을 그래서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장님의 경영 철학은요. 직원은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거나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부모님처럼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한답니다. 그러나 잘했을 때는 또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장님의 경영 철학 때문에 그 점포는 굉장히 번성된 점포가 됐어요. 또 어떤 점포가 있냐면요.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점포인데요. 그 점포는 매달 이벤트를 열는데요. 이벤트.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엽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졸업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따로 열어준대. 그럼 직원들이요. 감동을 해요. 이 사장님이 내가 졸업하는데 이렇게 생일 파티식으로 이 졸업 파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번 그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요. 나중에 고객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을 후배들을 추천해 준대요. 야, 또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거기서 일해. 그 사장님은 의리가 있어. 나 졸업해서 나가는데 이 파티까지 해주더라. 예,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은 겁니다.
뭐 생일자 파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대요. 매년 초가 되면 예를 들어서 3년 차 된 직원들과 사장님과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개인 상담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고객 만족, 외부 고객 만족 이게 같이 돼야지 번성 점포가 될 수 있고 우리 점포가 그야말로 실력 있는 점포, 내공 있는 점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뭐가 있냐면요. 직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뎃밴도 제가 잠깐 소개했죠. 뎃밴은 그 브랜드는 조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활기를 심어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고객은 우리의 연인이다. 네.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듯이 자, 우리 직장에서 고객은 우리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들을 대할 때 밝게 일하기 위해서 고객은 우리의 연인이다 라고 해서 성장했던 그런 외식 기업도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고객을 열광시키는 전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번 보면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세 정보를 기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서 비효율적인 시간, 이런 낭비되는 시간들을 또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환경입니다. 자, 환경은 이런 것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결. 그죠? 청결,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자, 어떤 점포가 있었냐면요. 라면 레스토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라면 레스토랑. 근데 라면 레스토랑이요. 크기도 크지만 외관이 마치 호텔에 온 느낌을 줍니다. 라면집인데. 그만큼 고객, 요즘 20대 여성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라면 레스토랑이 소개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점포에서 잘하는 건 또 이런 것도 잘해요. 신주쿠에 있었는데요. 그 점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딱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제공하는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한국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방문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점포가 있었냐면 그 집은 워낙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고객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게 해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10분 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딴 볼일을 보게 해요. 재밌죠? 예, 그렇게 해서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압박감을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상 외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음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열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객 마케팅,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고객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고객 입장이 돼서 고객의 불만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개선시키고 그죠?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 입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이 돼서 개선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랜, 두, 씨 바로 우리가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또 성공한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고객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입장이 돼서 한번 미스터리 샤퍼가 돼갖고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에 미스터리 샤퍼가 돼서 방문을 해보시면 고객의 이해를 한층 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객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고객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어떤 내용이 제일 좋으셨어요?